주택하는 자영업의 나라가 된 대한민국. 2년간 약 29% 오른 최저임금.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도 오르는 게 맞지만 불황의 인건비마저 부담되는 현실. 직원 대신 가족들이 일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럼 가족들과 장사를 하면 어떨까요? 아마 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돈 문제 때문에 싸우면 불화도 커지고 가족끼리랑. 이 직원이면 내가 막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쌓이다 나중에 이제 폭발하면 거의 안 보는 거죠. 그때 되면. 그게 잘 안 됐을 적에 서로 형제라도 그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돈 잃고 사람 잃고 모든 걸 다 잃으니까 아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죠. 가족끼리는 장사 안 하는 게 낫다? 하지만 누나는 이 전골 다 준비해놨지? 함께해서 성공했다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장사하는 비법. 이렇게 대박을 이룬 비법이 대체 뭡니까? 성공을 이끈 분은 그거는 사장이지. 김석대 사장. 그 사람 누군데? 제 동생. 성공한 가족은 화목한가? 수족관이 거품이 왜 이래? 청소 안 했어. 다른 것보다 이거 먼저 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이 사람들 참. 빨리 청소해 지금.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청소는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침에 해야지. 아침에 내가 아침에 하락하고 시장 갔잖아. 타락하고 시작하면 내 몸이 10개냐고. 부모님이 완벽을 추구하는데 거기다 잣대를 다 맞추려는 맞추니까 거기다 기준점을 두니까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기 성에는 안 차요. 근데 남한테 그렇게 못하는 거를 식구니까 만만하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티격태격하고 은근슬쩍 화해하는 현실 남매의 모습. 아까 내가 미안했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되게 어려도 것도 많아. 그런데 말은 저를 한다고 성질. 그런 점에서 못 그만두는 것 같아. 그게 마음이 쓰니까 못 그만두는 거지. 피가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흔한 말로. 그래서 그런 거지. 평범해 보이는 이 가족의 모습. 대체 어떻게 해서 돈을 번 걸까요? 가족끼리 장사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이 가족의 숨겨진 비법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과연 이 동네에 갑부가 있을까? 한적한 주택가라 잘못 찾아온 게 아닌지 불안해질 때쯤 하나 둘씩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모두 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골목길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나오는 바로 여기. 이 집 정체가 뭐기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걸까요? 사람 몰리는 곳에 돈이 있는 법인데 저 집의 정체를 밝히러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 다들 뭘 드시나 봤더니 산더미처럼 쌓인 해물 전골 등장이요. 엄청난 비주얼의 내 맘. 아니 사진 속의 저장은 필수. 바닷가재에 문어, 전복, 각종 조개. 셀 수도 없는 푸짐한 해산물에 우러나온 국물까지. 빨리 갑부 만나러 가긴 해야 하는데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은 마성의 해물 전골. 저 오동통한 바닷가재 살 좀 봐요. 누구 입속으로 들어갈까요? 친구 입에 저장. 어서 갑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뭐 때문에? 저희 그 손님하고 촬영 나는데 장사 너무 잘 돼서 왜요? 사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사장님이 밑에 지하 주방에 계실 거예요. 지하 주방이요? 네. 지하는 어디, 주방은 어디로? 이거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계단 내려가시면 저를 안으로 들어가시면 어디요? 안내를 받아 주방에 도착. 저기 한 사람이 보입니다. 해물 전골을 만들고 계시는데 왠지 사장님 느낌이 나는데요. 일단 4인당 6개 먼저 들어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아닌데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네. 이쪽으로 나가시면 거기 국밥집 보이시죠? 아, 그래요? 네. 왜 해물 과장님이 거기 계시지? 일단 알려주신 대로 옆 건물에 가서 해물 전골집 사장님을 찾아볼까요? 해물 전골집과는 다른 분위기. 이곳에선 다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사 중이었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자꾸 생각나는 깊은 맛. 뜨끈한 국물로 뱃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한 그릇 한우 국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또 계시네요? 아, 저요? 네. 아, 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여기도 있다, 저기도 가서. 사장님 아니세요, 그럼? 사장 아닌데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사장님은 2층 고깃집에 계시는 것 아, 같아요. 이쪽 고깃집도 있어요, 또? 예, 예. 확실해요, 이번에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2층 고깃집으로 이동. 주택가에 세 식당이 붙어 있고 메뉴가 다른 세 식당 모두 장사가 잘 되는 게 신기한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해물 전골 사장님이 이 세 곳을 다니는 이유가 가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저 해물 주방에 가보세요. 해물 주방에서 아닌데 또 해물 주방에 계세요? 거기 가보세요. 거기 계실 겁니다. 이번엔 진짜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아, 예. 아, 드디어 찾았네. 오늘의 갑부 김석대 사장님. 새 식당을 거침없이 옮겨다니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예, 여기가 보시면 요 큰 건물이 해물집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1층은 국밥집, 2층하고 3층은 고깃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혼자 이 새 식당을 다 운영하신다고요? 아, 운영은 제가 하는데 네.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누구를? 이리 나와봐, 누나. 나와봐. 미영아, 이리 나와봐. 큰 누나도 같이 나와봐. 셋째 누나. 셋째 누나가 이제 국밥집 맡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동생. 저는 우리 제일 큰 누나. 여기 이제 셋은 고정적으로 이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네. 누나는 이제 주말하고 빨간 날 바쁜 때 아, 바쁘실 때만. 그거 아니라도 좀 또 바쁘고 뭐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삽니다 그냥. 살아요. 살아요. 바쁘게요. 바쁘게요? 김석대 사장과 든든한 지원군인 누이들. 고깃집을 담당하는 김석대 사장과 한우국밥집을 담당하는 누나 수키 씨, 해물 전골집을 맡은 동생 미영 씨까지. 이 가족은 어떤 방법으로 식당을 운영할까요? 셋이서 각자 한 식당을 맡아 관리한다면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각 주방에서는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해지는데요. 가장 먼저 손님이 찾는 곳은 다름 아닌 한우 국밥집. 누나 혼자 바쁠 것 같은데요. 그때 고깃집에서 내려온 김석대 사장. 이어서 동생도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이거 턱 2개 나왔대. 어디야 이게? 정말. 한두 번 해본 게 아닌지 자연스럽게 국밥을 나릅니다. 동선도 꼬이지 않고 주문대로 척척 나가는 음식. 손님들도 음식을 제때 받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바쁜 점심시간도 세 남매가 힘을 합치니 무사히 끝낼 수 있네요. 올라간다 이제. 가족들이 하면 일을 내 일처럼 해주니까 돈을 벌 수가 있죠. 바쁘면 저 동생도 그렇고 누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바쁜 쪽으로 막 쫓아가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봐요. 즉 가족끼리 장사할 때 첫 번째 비법은 인력을 잘 활용하라는 얘긴데요. 이건 저녁 장사에서 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저녁 손님 위주인 해물 전골집은 이미 만석인 상황. 그런데 새 식당의 주방을 살펴보던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셜 하나 있고요. 문어수태 된자 하나 있어요. 행복상 된자 예약 겁니다. 이사 문어빵 2개 있어요. 행복상 2개 있습니다. 무전기. 주방하고 저 해물 호래하고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하는 거. 서둘러 해물 전골집으로 출동하는 누나. 곧 이어 김석대 사장까지 나섭니다. 이거 바쁘네. 특히 해물 전골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세 남매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일을 셋이 나눠 3분의 1씩 하는 게 장점 같아도 쉬는 시간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월급 더 많이 주세요? 아니요, 똑같이 드립니다. 다른 직원분들하고 조금은 차이 나겠죠. 많이 차이 나기는 못 드려요. 더 많이 줘요? 예? 많이 주세요? 그 누님은 조금 더 드립니다. 동생은 똑같이 주고. 차이를 주시는 이유는? 그래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좀 대접 더 받아야죠. 나한테도 그랬으면 좋겠어. 동생분한테는 알고 나가는 거는 많은데 그게 생각보다 지출이 많더라고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주는 건 아니까. 안 받으실 의향? 없죠. 아니 그건 오바지. 안 받으면. 그쵸. 아니 나중에 주겠지 그렇게 믿는 거지. 세 남매 사이에 믿음이 쌓이듯이 냄비에도 다양한 해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근사한 해물 전골이 완성됩니다. 이 맛을 보려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온다는데요. 드디어 손님상의 모습을 드러낸 해물 전골. 한눈에 느껴지는 야들야들한 식감. 날이 추워질수록 해물은 살이 꽉 차서 맛이 더 좋다고들 하는데요. 어떤가요? 이곳을 찾은 보람이 있나요? 다른 데에 비해서 양이 많고 신선해가지고 다시 이제 부모님 모시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한번 먹을 만해. 한 번 먹을 때마다 내가 뒷부분 심해 속에 다이빙 했다가 하나 건져내는 것 같은 그런 거. 한국 사람의 필수 코스. 이 국물에 칼국수를 안 넣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국물도 되게 맑고 되게 깊고 맛있고 해산물 많이 들어가서 2인상인데도 이거
한 3명, 4명에서 먹어도 될 것 같고. 진짜 맛있어요. 강추가 어느새 달도 차오르고 손님들도 배가 차고 똑같은 거라고. 자주 올게요. 네. 고생했어요. 예, 고생 엄청 했어요. 오늘 많이 버셨어요? 별로 없어요. 여기는 요거는 뭐 별론데요. 별로예요? 저번 주보다 훨씬 못해요. 아 그래요? 손님 꽤 많으세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얼마 버셨는지. 아유, 안 돼요. 그냥 알려줘. 얼마 팔지도 못했는데. 참, 빨리서 안 할 줄로 그래. 그렇긴 해. 저번 주보다 훨씬 못해요. 이 큰 가게에서 요거 팔아서. 내 말이 사람은 겁나 많이 왔는데 오늘. 그럼 와요. 오늘. 해물 전골집의 하루 매출은 600만 원이 넘는 금액. 이게 적게 나온 건가요? 평상시보다는 좀 덜한 편이에요. 평상시에 해물집만 한 700 이상 나와야 돼요. 고깃집 하루 매출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한우 국밥집. 얼마예요? 어이구, 100만 넘었네. 많이 팔았네. 먹었다고. 우리는 이거 100만 원 팔면 100명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지, 10,000원짜리 팔면 100명 와야 돼. 야, 너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했네. 세 식당을 모두 합치면 하루 약 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해물 전골과 고깃집은 주말 매출, 국밥집은 점심 장사 위주로 총 연 매출 약 16억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있어도 식당 운영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김석대 사장은 새 식당을 능숙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에게도 처음은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김석대 사장이 보쌈집을 연 건 31살 때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전 재산을 들인 선택. 요리를 해본 적도 없는 그였지만 고기를 삶는 일부터 모든 걸 혼자 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인가 그때는 완전 대박이 났죠. 그게 주로 배달 장사잖아요. 배달 장사인데 오토바이 최대한 실으면 한 6집 이래 실어요. 그걸 6개를 들고 나가요. 머릿속에 번지수만 딱 해오고 6개를 들고 돌고 오면 또 이렇게 줄 서 있고 또 이렇게 줄 서 있고 엄청 팔았죠. 보쌈집 일이 가장 중요했던 석대 씨. 배달 직원을 쓰기에는 여의치 않았던 탓에 혼자 배달을 맡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배달하니까 이제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나고 네, 그랬죠. 얼마나 하시? 한 번은 여기 뼈가 나가가지고 그냥 무단횡단 하는 사람 피하려다가 피하려다. 그냥 넘어져가지고 이 뼈가 나가고 늙지도 못하게 하고 저기 앉아서 이렇게 잠도 앉아서 이렇게 저 침대에 이렇게 본인이 해야지 또 본인이 가만히 앉아서 카운터 하나 지키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본인 스스로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해야지 성이 풀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값이 폭등. 질 좋은 국산 고기 수급이 어려워진 겁니다. 보쌈을 15년 장사를 하면서 단 한 번 하루 저녁도 안 먹은 적이 없어요. 매일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못 먹겠더라고, 맛이 없어서. 그래서 바로 접었습니다. 맛없는 거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계속 할 배짱은 없었어요. 수개월간의 고민 끝에 하얀 해물 전골을 아이템으로 결정. 하지만 해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석대 씨. 3개월간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해물 손질법과 조리법을 배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석대 씨. 그에게 꼭 필요한 두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대로변에 해물 전골 식당을 마련하고 석대 씨와 함께 해물 전골을 만들며 일해줄 두 사람, 누나와 동생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항상 SOS 치시나 봐요? 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도와달라고 하겠어. 그냥 만만한 게 식구지. 식구가 많으니까 다행이지. 그것도 뭐 적어서 어쩔 뻔했어. 근데 본인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여기 도와달라고 그러면 와서 도와줬던 것 같긴 해요. 식구들이 전부 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가 너무 이제 막 나만 똑 떨어져 있잖아. 식구들 다 여기 있는데 똑 떨어져 있으니까 애로워 항상. 그러고 이제 제주도가 싫어졌어. 그래서 이제 핑계 김에 2주 만에 정리 다 하고 올라왔잖아. 애 전학시키고 신랑 먼저 올려보내고. 갑부가 가족들과 같이 장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족들과 장사를 하면서 잘 사는 게 꿈이어서요. 예전에 원체 못 살아서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 꿈을 조금씩 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식당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김석대 사장. 형 어디 가시게요? 중요한 데 가요. 중요한데? 이 아침에? 네.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곳이 어디인지 한참을 달리던 중에 눈에 띄는 곳은 인천항? 해물은 저 인천으로 다 올라가거든. 국내산도 인천으로 들어오고 저 수입산도 인천으로 들어오고 인천하고 부산 쪽으로 들어오는데 부산 갈 수 없잖아요. 10%에서 15% 이상 비싸거든. 근데 뭐 그게 만만치 않아요. 한 200만원치 들어오면 돈 한 3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내 기름값 들어가봐야 한 1, 2만 원이면 되는데. 수산시장에 도착해 미리 주문한 물건들을 살펴봅니다. 적당한 사이즈 한 400, 500g 좋은 게 좋아요. 어느 하나 신선하지 않은 게 없네요. 얘네들이 랍다가 이게 은채 비싸니까 우리가 저 받는 소매가로 봤을 때는 그 이상 큰 걸 못 써. 이거 지금 500짜리 500g 500g인데 이거 한 마리에 19,000원. 이걸 상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 거예요. 큰 상에만 스페살에만 들어가요. 네, 스페살. 좋은 재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은 직접 확인한다는 김석대 사장. 좋은 놈. 저기요, 요거 하나만 바꿔줘. 왜 바꿔요? 아니, 그거 저 선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물어야 돼, 이렇게. 탁탁 다물어야 된다고, 일이. 다물고, 버려진 게 없지. 조개 하나까지 꼼꼼하게 고른 끝에 16가지 약 250kg의 해물들을 구입. 신선함을 위해 사용할 양만 가져가는 것이 철칙. 또한 신선한 것을 구입했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본격적인 일은 지금부터 시작. 특히 조개는 미리 손질을 해둬야 한다는데요. 조개마다 손질법도 제각각이라 세 남매가 같이 해야만 하는 일. 처음에는 석대 씨가 두 누이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었는데 이제는 두 누이 실력도 보통이 아니라는데요. 그런데 소라의 냄새를 맡는 누나 수키 씨. 뭐하세요? 이거 냄새 나는 거 죽은 거 냄새 맡아보고 다 하나씩 다 확인해. 몇백 개를요? 네. 몇 배를 다 확인해야 돼. 한 개씩.
안 그러면 이게 하나 장한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동생 미영 씨는 바지락을 골라내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바지락들이네요. 근데 여기서 뭘 골라 담는 거예요? 계속 따라와봐. 계속 주워야 돼. 눈으로 먼저 보고 그걸 주워야지 위치에 있는 거. 이게 들어가면 물도 흐려지고 얘네들 살아있는 애들도 죽어요. 최대한 빨리 골라내야 돼. 깨지고 죽은 조개들. 그래서 1차로 눈으로 골라내고 2차로 또 소리로도 한 번 더 골라내고. 소리로 죽은 바지락을 골라낸다고요? 눈으로 고른 거를 소리로도 한 번 더 소개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죽은 조개가 없어요, 소리가. 이게 살아있는 소리고 얘랑 같이 섞잖아. 그러면 아까 소리 들었죠? 다르죠? 똑같은데? 왜 똑같을까? 하나기 안 좋은 것 같아. 눈으로 봐도 모르겠고 소리로는 더 모르겠네요. 눈으로 안 골라도 이렇게도 골라도 돼. 이렇게도. 정말로 급할 때는 이러면 여기는 죽은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 나 안 봤잖아요. 없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다 사는 거잖아요. 신기하다. 이게가 치는 소리가 나는데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뒤돌아 있을게. 그래, 해봐. 이거 어떻게 맞어? 이거 있는데. 이거 있어요? 이거 조금 괜찮은 거 아니야?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가 안 돼. 네, 왼쪽에 이렇게 주워서. 내가 안 해. 딱 맞추네. 바지락 저승사자시오. 이제 해물 전골을 만들어 볼까요? 이거 잘못하면 옷 다 베려. 저기다 넣으면 전골 국물이 새까매질 거야. 어떤 분들은 바로 넣어달라 하는 분도 있어요. 다행히 얘네들이 국물을 안 쏘면 괜찮은데 그거 쏘는 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거를 하고 있어요. 문어와 바닥까지는 손님 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삶아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준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양념에 있다는데요. 마늘도 안 들어가요. 마늘 들어가면 마늘 향이 너무 강해서 국물 맛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늘조차도 안 넣어요. 그냥 조개하고 소금하고 양념만 살짝 해요. 바닷물, 조개 바닷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쓴맛이 살짝 날 수 있어요. 그거 제거할 정도만 양념을 합니다. 빨간 해물탕이 아닌 하얀 해물 전골인 만큼 해물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관건. 이거 다 됐어요. 여기에 적당히 삶아진 문어와 바닥가재까지 올려주면 무려 16가지의 해물이 들어간 해물 전골 완성! 재료의 신선함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갑부의 신념이 그대로 담긴 음식입니다. 됐어. 자, 이제 손님상으로 나갈 차례입니다. 먹기 좋게 손질까지 완료. 누가 먼저 먹을까 눈치 보지 말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분명히 아는 맛일 텐데 다들 알잖아요. 싱싱한 해물 야들야들하고 국물 시원하고 그런 거요. 맞죠? 이 조개가 진짜 탱글탱글하고 진짜 최고. 식감이 진짜 쫀득쫀득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먹으면은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는 식감이에요. 정말 환상적인 맛이에요. 그 산의 진미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실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식당을 지켜보던 제작진은 수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우 국밥집을 담당하는 누나 수키 씨.
해물 전골집 주방으로 거침없이 들어가 바구니를 준비하더니 뭔가를 찾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꺼내는 것은 해감 중인 바지락과 홍합. 한우 국밥집에서 해물이 필요할 리도 없을 텐데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사장님한테 딱 걸렸네. 미역국 좀 해 끓일 거요? 고기 안 가져가? 아이고 이거 오늘 하루 딱 쓸고만 끓이는데 뭘. 그래도 좀 낮게 넣어줘. 홍합이라도. 겨울에는 저 홍합 살이 좋잖아. 좀 많이 넣어주라고. 그거 미푼 한다고 그거를. 예예.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가지요. 한번 끓이면 사장님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 흔한 게 많이 있는데 조금씩 먹으면 안 된다고 더 많이 끓이면 많이 들어요. 나도 적게 주는 건 아닌데. 오히려 김석대 사장이 조개를 가져다 쓰라는 상황 같은데요. 미역국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비빔밥에 이게 미역국이 다 따라 나가니까. 한우 국밥집에 국밥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한우 국밥집 맞아요? 시작은 한우 국밥이었으나 다양한 해물 메뉴까지 추가 중. 비빔밥에 서비스로 주는 미역국인데도 이렇게 신선한 조개를 듬뿍 넣어 끓이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전복 비빔밥에 들어가는 전복은 주문 즉시 해물 전골집 수조에서 공수. 해물 전골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다른 종류의 해물 음식을 국밥집에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남매가 개발한 양념장으로 맛을 낸 꼬막 비빔밥. 여전히 한우 국밥이 인기 1위 메뉴지만 해물 메뉴의 인기도 늘고 있어 국밥집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맛의 비결이 무엇인 것 같아요? 글쎄요, 정성이고 싱싱한 재료겠죠? 전복 비린내가 안 나네. 이게 전복 먹으면 비린내가 조금씩 나는데 안 나더라고. 그렇다면 왜 재료를 나눠 쓰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걸까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 이쪽 주방하고 뭐 10m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해물 주방에서 전복 잡아서 바로 국밥집으로 가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싱싱한 해물 항상 비축이 돼 있잖아요. 항상 준비돼 있고. 근데 그 해물 메뉴를 제가 많이 추가를 했어요. 밑에 밥집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재료 활용도도 좋고,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장사해서 돈을 버는 비법. 두 번째는 재료나 공간 등 가능한 상황에서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 매일 아침 김석대 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저 센터 나가서 웨이트 하고 봄하고 여름에는 여기 산책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굳이 뭐 실내에서 안 해요. 힘들 텐데 안 힘들어요. 숨 차죠. 지금 경사가 이거 한 20도 넘은 것 같은데요. 새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때만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때도 없다고 합니다. 저기 봐요, 이게 요 팔다산인데도 낮은 산인데도 단풍이 이뻐요. 동네를 살펴볼수록 상권과는 먼 주택가인데요. 좀 조용하고 좋아요. 난 수원이 그렇게 좀 정이 별로 안 가는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특히나 아이고야. 미안하다. 이제 우리 집 보이네. 요 지붕 있죠, 이거. 저 밑에 지붕하고. 요놈. 요거하고 요거 해물. 저기 꽃갈 씌어진 거 저게. 거기지.
지난해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식당을 이전한 김석대 사장. 돼지가 양쪽 다 해서 338kg. 그리고 크죠? 살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24억 7,500? 와, 그럼 사장님 지금 자산이 얼마신 거예요? 자산은 여기 들어와 가게 3개 차리고 이것저것 많이 살려놨잖아요. 자산 많이 40억 넘어갑니다. 이것저것 해서. 이전에는 대로변에서 해물 전골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헐릴 처지가 되면서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건데요. 자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선정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지금 식당 자리는 목 좋은 자리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주택가 골목 끝에서 갑부가 될 수 있었던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다 기대를 가질 만한 자리가 안 돼요. 아이템 한 가지로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이템을 3가지로. 그래서 고기, 해물, 그다음에 밥집. 그렇게 3가지를 선택한 이유가? 이유가 저희 가게 쪽으로 오신 분들은 헛걸음 안 하고 다 드시고 가게. 지금 들어오면 식당을 한 지 23년 만에 갖게 된 첫 가게. 그만큼 애착도 큽니다. 집처럼 생긴 식당이라 그런지 가꾸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그때 등장한 누나. 건물을 그래 아끼다가 다 따라 빠지겠다. 아니야. 내가 이거 맨날 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하잖아. 잘 하는 거 맞아? 지금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쳐진 거. 신경 썼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산이었어요. 여기 마당이 이만큼 이 차 높이만큼 높았어요. 뭐가요? 마당이요? 예, 여기 막 산 이렇게 막 이렇게 거의 뭐 높게 정원을 이렇게 꾸며놨더라고. 그다음에 저 있는 돌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저 자연석이에요. 저거 깬 거 아니고. 그래서 이사 와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토목공사. 싹 돌 다 드러내고 그다음에 마당이 여기가 푹 꺼져. 저 밑에 있죠. 저기까지 푹 꺼져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경사가 져 있었죠. 그거를 수평 구도로 다시 맞춘 거예요. 수평을. 좀 더 이쁘게 가꾸려면. 아, 더요? 예. 그다음에 이 건물 그 유리창문 두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오른쪽은 쪽창으로 돼 있었어요. 조그맣게. 근데 앞에가 보시다시피 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유리창이 적으면 그 뷰는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한 게 화장실 부수고 또 창틀 다 부숴가지고 이게 통유리로 싹 바꾼 거예요. 외부 손님 유입을 위한 주차장 정비와 인테리어 덕분에 손님들의 재방문이 증가한 것도 전략. 나 저 장 보러 갈 긴데. 오다가 맛있는 거 있는 거. 한시도 쉬지 않는 김석대 사장. 그리고 내 장박 올 테니까. 미영아, 이 수족관이 물이 너무 탁하잖아. 이 정도 이래 관리하면 전복 바로 비실비실 걸어. 내일 아이가 이 정도까지 되기 전에 가놔야 돼. 수족관은. 이 수족관 전부 다 깨끗이 청소해놔. 청소해놓고 내일 물 반드시 가져와라 그래. 그리고 그 냉장고도 내가 얘기 안 해도 좀 자주 청소하고 해. 국물이 빠지도록 하거든. 뭐? 국물이 빠지도록 한다고. 손목이 빠지도록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신경 써서 잘 하라고. 나 갔다 올 테니까 손목 닦으라. 한바탕 한 후에 장 보러 갑니다. 왜 잔소리를 한 거예요? 아이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 또 눈에 보이면
내가 좀 성질이 좀 다혈질이라 또 그걸 욱해서 또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한 소리 하고 나면 또 후회도 되고 마음도 안 편하고 좀 그렇죠. 그렇다고 마냥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런 놔둘 수도 없고. 그 시각 주방에서는 24시간 풀로 들어가는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어. 그 사장이 항상 모니터로 나를 봤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를 하고 다녀요. 그래야 알지. 내가 말을 해도 뭐 크게 받겠는데. 엉덩이 붙이고 의자에 한번 앉을 시간 없이 하는데. 동생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장에 도착해 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맞죠. 무가 요즘 어떻게 하나? 무. 무가 박스 뭐? 재료 꼼꼼하게 확인하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면 돼? 예, 이 정도면 좋아요. 이걸로 줘요, 이런 걸로. 짠 거 섞이면 안 돼. 양배추는 속이 좀 덜 찬 것 같아, 이거. 꽉 찬 걸로 좀 줘. 들어봤을 때 중량이 나가야지 속이 꽉 찼다는 얘기요. 이게 이 지금 3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좀 가볍잖아요. 이걸로 하세요, 사장님. 네, 이걸로. 이거는 지금 중량 한번 들어봐요. 오! 확 틀리지? 네. 물론 요거보다 좀 크긴 한데 오! 커도 요거는 꽉 차서 속이 싱싱하기도 하고. 새 식당에서 사용할 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합니다. 화끈하신 거 물건 보시는 것도 정확하시고 또 이렇게 딱 집으시면은 이렇게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그런 화끈한 몸이 있으시다요. 채소 사는 일도 끝이 나고 그 시각 해물 전골 주방에서는 바쁘게 일하느라 잠시 쉴 틈도 없어 보이는 동생. 근데 수족관 청소는 하셨나요? 그새 김석대 사장은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보기를 끝내고 식당으로 돌아온 김석대 사장. 장보 왔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 바로 그때 이거 수족관이 거품이 왜 이래? 청소 안 했어. 아니 하라고 그랬으면 이거부터 먼저 했어야지. 아니, 우리도 준비하다 보니까 못했지. 언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 해놓고 하려고 그랬지. 아이 사람들 참. 빨리 청소해 이거. 에이씨. 시인 대로 하지. 저희 지금 이 시간에 청소는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맞네. 그러니까 아침에 해야지. 아침에 내가 아침에 하락하고 시장 갔잖아. 엄마 시간 내 몸이 열리냐고. 비벼야지. 소리 지르고 나면 좀 후회도 하고 하지만 그게 좀 그렇듯. 후회하세요? 후회하죠. 근데 그런 저 원칙들은 저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소리를 쳐요? 감정 상해가면서. 저는 철칙이 그래요. 그 지휘 체계가 딱 갖춰줘야지 그게 굴러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를 쳐놓으면 힘들다고 봐요. 그거는 철칙이에요. 가족끼리 장사해서 돈 버는 비법 셋. 한 사람의 리더를 정해야 한다. 물론 동생도 할 말은 있죠. 이제 무슨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아는데도 막 화가 나요.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는 뭐 지금 뭘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뭐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나는 이것부터 끝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이렇게 훅 둘러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오빠는 그때 나를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지 똑같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혼낼 때랑 똑같이 혼내는 거예요. 8남매 중 넷째이자 집안의 장남이었던 석대 씨.
우수한 학생이었던 그에게 한 가지 단점은 가난한 집안. 그래도 불평 없이 공부와 일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은 꿈도 꿀 수 없었던 형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 그 당시에 참 힘들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해 재수하고 그것도 독서실에서 뭐 학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재수하고 대구 돈 벌러 나갈 때 채비 없어서 친구 3명하고 가서 그 짠딕 해가지고 그거 찌다 팔아가지고 6,000원인가 가지고 대구 나갔어요. 내 혼자 벌어가지고 내가 대학 가겠다고 맘먹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뛰 나간 거고요.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 일을 하다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오자마자 몇 달 안 돼서 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박도 못하고 그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할 수밖에 없었죠. 가족이 있었기에 가난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21살의 청년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뒤로는 뭐 대학 가는 거는 사치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밑에 동생도 많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내 자신을 포기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조금 빚도 많았고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돈 달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대학을 갈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가장 역할을 했어요. 정말로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조를 직접 청소하는 김석대 사장. 물 위에 뜬 거품도 제거하고 유리도 닦고 열심입니다. 이거 손실은 아이고 그 수족관 맨날 관리해줘야 돼요. 특히나 여름에는 그 관리해야 돼. 여기 끼도 끼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막 배설물을 뱉고 뻘도 뱉어내고 하니까 주시로 좀 닦아줘야 돼요. 왜 고무줄 시켰다가 직접 하세요? 내가 막 바쁠 때는 좀 시키고 하는데 웬만하면 내가 해요. 바쁠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시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합니다. 진짜 깨끗하지? 깨끗하지요. 철저하게 재료 관리하는 게 수조에서도 빛을 발하네요. 식당 운영도 여느 때처럼 순조롭게 운영됩니다. 손님들도 즐거워 보이고요. 음식도 맛있어 보이죠. 이곳에 오면 취향에 따라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을 수 있으니 김석대 사장의 전략이 잘 통한 것 같네요. 어느새 하루 장사가 끝이 나고 세 남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 한 가지가 남아있죠. 숙희 씨가 나섭니다. 희양아, 저쪽으로 와. 오빠 불러놓을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풀어. 뭘 또 오고 그러고 있어. 엄마가 유원이 얘한테 행정안에 우애 있기 지내라. 그래서 얘도 그래서 많이 참고 엄마 말을 많이 그걸 귀에 새겨 듣고 한대. 어쩔 것이냐. 오라버니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하셔야지. 김석대 사장까지 등장, 화해의 자리를 만들긴 했는데 이 어색한 분위기 어쩔 거예요?
먹어라. 오늘 화해할 수 있으려나? 아까 내가 미안해. 정말로 말해도 다 되는 걸 갖다가 알아서 또 다 하잖아. 그러게. 빨리 먹어. 이거 풀어가. 중간에서 두 동생 화해시키려고 수키 씨가 고생 많이 하시네. 옛날 생각나냐? 종식이가 사이즈 애들 데리고 그 창 내려가고 도나스 사주고. 짜장면 처음 먹어봤다. 그래가 너 짜장면 먹었냐? 짜장면 먹고 영화 보고 이거 도나스 사주고 그랬지 그때 오빠들. 짜장면 생각 안 나고 도나스만 사. 짜장면 처음 먹어봤지. 이 도나스도 처음 먹어봤다 그때. 아 춥다. 화해 안 할 거예요? 나도 겉으로는 이래 막 소리 질러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많이 생각해. 누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조건 그렇게 막 소리 지른다고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 나보면 갱년기약 좀 줄까? 하는 게 자꾸 무슨 갱년기 와서 화가 올라오는 거. 갱년기 맞아. 안 내가 54시대. 내거 나눠줄게 조금. 갱년기 나이지. 너도 뭐 인생 다 살았네 이제 50이니. 알면서 그러지 안 알면서 진짜. 결국 이렇게 웃고 풀어지는 게 가족이죠. 가족끼리 장사를 같이 하는 이 일 또한 결국 희노애락을 나누는 삶의 일부일 텐데요. 갑부에겐 어떤 꿈이 있을까요? 여기 들어오면 고객분들이 정말 즐기고 갈 수 있는 아기자기한 테마가 있는 뭐 그런 식당, 그런 외식 타운을 내가 만드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메뉴도 늘어나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도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 가족도 있어요? 네, 있지요. 당연히 있죠. 제 나이가 54인데 이제 가족들하고 계속 붙어서 지냈잖아요. 떨어진다는 게 좀 더 이상하지 않나요? 갑부가 밝히는 가족끼리 장사해서 돈 버는 비법 하나, 내일과 내일을 가리지 마라. 둘, 효율을 최대화하라. 셋, 한 명의 리더를 두고 체계를 만들어라. 그 남자의 특별한 취미생활. 가격이 억대가 넘어가겠죠. 한 2천만 원 가까이. 저 명품 되게 좋아하고요. 갖고 있는 물건이 아마 50억 넘을걸요. 여기가 제 보물 창고거든요. 명품을 사랑하는 갑부의 정체는 추억을 되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닿으면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라니. 날 또 생명을 살려가지고. 당신의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주는 갑부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